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업자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업자득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모든 불행과 재앙의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여서 어떤 점에서는 맞지만 어떤 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제 마음 공부하는 곳이니까 마음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괴로움, 과 관련시켜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고집멸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을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생각해서 자꾸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면 멋있어질 거야. 이러면 행복할 거야. 근데 붓다는 이제 화두를 던집니다. 너 거꾸로 알고 있어. 네가 지금 좋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괴로움이야. 네가 괴롭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괴롭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것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독이 들어있는 술자인 것 같아서 해석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두를 던지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이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바둑격언에 손 따라 두면 바둑 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던진 화두는 뭐냐면 네가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너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거를 좀 알아야 돼. 알게 되면 벗어나게 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2500년 전에 노예의 신분이었다. 그러면 내가 노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안다고 해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어찌됐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가 결국은 나의 생리, 즉 몸의 그 생리적인 상황,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 그리고 나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현대에서는 이제 괴로움 대신에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스트레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성취를 위한,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혹은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해서 커피를 들이붓고 뭐 술과 담배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혹은 뭐 관리해 가면서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붓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생명체인 인간은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괴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도 인정할 거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자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거는 다 이해합니다. 근데 붓다가 던진 것은 사는 것도 괴로움이다.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립니다. 무라케산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 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사는 게 괴로움이라고. 근데 이제 붓다는 하여튼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심리학적인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맞지 않고 싫은 사람인데 업무 관계나 뭐 여러 가지 구조적 관계로 얽혀서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이거 진짜 괴롭죠.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반대로 참 좋아하는 사람하고 오래 함께 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그게 참 또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힘들고 만남을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심리적인 괴로움이죠.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되게 힘든 일인데 우리는 늘 구합니다. 추구하고 구하고 원하고 근데 대체로 그런 것들은 희소한 거여서 잘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차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에서는 뭐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해서 뭐 떼돈을 번다든지 정말 원하지만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구부듣고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리적인 괴로움도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감각기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다 센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뭐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땡기고 오늘은 뭐가 기분이 안 좋고 뭐 오늘은 날씨 때문에 그렇고 뭐 이렇게 컨디션이 늘 이제 요동치죠. 그 오음성고라고 해서 5가지 감각기관이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나의 평정을 뒤흔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예나 지금은 스트레스라는 말로 바뀌었지만 똑같죠. 그래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실존적 조건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인도나 동양에서 널리 알려진 게 이런 괴로움이 뭐 정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제 유전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자기가 태어난 집안의 환경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 사람의 행불행을 어느 정도는 이제 얘기하는데 붓다는 행복과 불행을 이야기하지 않고 개인이 느끼는 괴로움과 괴로움과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관한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언하건대 괴로움은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괴로움은 업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생에서 내가 업에 어떻게 묶여 있고 이 업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붓다는 전생론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붓다는 그 업은 스스로 지은 거다. 즉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짓고 스스로 그 결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붓다는 괴로움의 원인을 안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의 억압과 착취는 일단 제껴두자. 그리고 나는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화살은 자기가 처한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붓다는 이제 자기의 그 포지션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3가지 카테고리의 괴로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초기 불교의 거의 전부다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초기 불교가 괴로움을 설명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는 물질, 몸 이쪽 카테고리고 또 하나는 인지적인 오류 이것이 이제 불교적인 또는 불교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째가 이제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 이 3가지를 카테고리를 가지고 괴로움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어떤 처음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딱 접촉함으로써 부딪힘으로써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육근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좀 잘 다스려라 너무 그렇게 난잡하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공자는 위방불가라 그래가지고 위험한 곳에 아예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유혹이 있는 것, 그럴듯한 것, 좋을 것 같은 것 그런 데가 위험한 거야. 왜냐하면 그런 유혹들을 위험으로 빠뜨리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쳐서 얘기하자면 감각이건 어떤 생각이건 휘말리지 말아라. 그건 너를 끌고 간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접촉으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이다. 결국 괴로움으로 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접촉하면 느낌이 생기니까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게 쾌 불쾌 뭐 이런 느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느낌을 중하게 생각하면 또 괴로움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사이에 막 머리가 막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거 위험한 거냐? 아니면 이거 이제 좀 흥미로운 거, 재밌는 거냐? 뭐 이렇게 하는데 요 사이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제 머리가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항상 그렇듯이 느낌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괴로움이 오는 것은 이 느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런 이제 내가 괴롭다는 느낌, 압박받는다는 느낌, 상실감 등등등등 뭐 두려움, 공포, 그다음에 굴욕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조성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구조적이라면 해결책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느낌도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하면 괴로움으로 간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 돈에 대한 집착이죠. 이제 뭐 돈이 있어야 현대에서는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한 집착은 뭐 그게 괴로움인데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참 괴로운 일이야, 힘든 일이야.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필요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집착해야 되고 여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망해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좀 뜯어보면 니즈와 완츠가 있는 것이죠. 뭐 생물학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니즈라고 보면 사회적으로 그 네트워크 속에서 어느 정도 행세하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완츠가 될 텐데 이제 이 경계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원래부터 좀 흐리다, 경계가 흐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존의 필요와 야심, 소박한 것과 어떤 원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구분하기가 정말로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그 구분이 안 되면 그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내 삶을 뺏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되게 단순하지만 되게 강력한 게 음식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사람은 먹는 걸 보면 이제 일단 입속으로 집어넣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프로그램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행위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데 더해서 현대인들은 심리적으로도 집착하니까 이 먹는 것이 이제 가짜 배고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허기를 실제로 음식으로 채우는, 그러나 그건 채워지지 않는 것인데 이제 요거 다 괴로움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물질적이고 생리적인 괴로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괴롭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는 인지적 오류죠. 그래서 불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혜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죠. 통찰이고 그래야 네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가 지금 괴로운 것은 네가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고 잘못 보고 있기 때문이야. 이제 불교적 용어로는 전도몽상 혹은 전도망상이라 그러는데 그건 보면 뒤집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 거꾸로 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지 오류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얘기가 많죠. 그것이 불교가 이 부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불러들인다. 이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뭘 모르느냐? 뭐 양자역학을 모른다거나 빅뱅 이론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붓다가 이야기한 이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실상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실상은 사성제이고 팔정도이고, 즉 문제의 원인과 처방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연기법과 그에 따른 논리적 귀결인 무상고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움으로 빠진다. 이제 요게 기본적인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요거 다 인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네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고 생활하면 다 괴로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별작용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똑똑한 사람은 이런 것이 매우 강하다. 즉, 이런 것이 매우 강한 사람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붓다가 볼 때는 절대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 성취가 어떻든지 간에. 첫 번째, 생각한다는 것. 생각하는 것은 괴로움으로 간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멍청해지는 것이 괴로움으로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제 그 상상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이제 플래시백이라 그래갖고 과거의 장면이 떠오르는 건데, 이 상상한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플래시 포워드라 그래가지고 미래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확 그림으로 생생하게 눈앞에 다가오고, 그것이 나의 혈압과 맥박, 혈압과 혈당을 올리는 생리적인 반응까지 이끌어내는, 정말 그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플래시 포워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상이 실제로는 이제 나에게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상의 기초가 되는 건 결국 미래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미래에 얻지 못할까봐, 또 기존의 것을 상실할까봐 이제 걱정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생각이 괴로움으로 빠지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의지를 가진, 의도하는 것이 괴로움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의도한다라고 하는, 까르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업인데, 그것의 그 의미는 의도하다라고 되는 것이죠. 의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업, 악업, 무기업 이런 것 전부 다
생각과 의도와 관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도가 왜 문제가 되느냐? 뭐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의식하면 경직되잖아요. 그러면 뭐 일도 그렇지고 자기 마음도 불편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마음에 끄림직하게 괴로움으로 남는다. 뭐 이건 제 경험에 의하면 확실하죠. 자, 그 세 번째는 이제 고유한 어떤 의식작용. 우리가 이제 고도의 분별력을 발휘하고 이 정신행위를 하는 거, 이 부분도 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별작용을 심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딱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느낌을 받고 그걸 센싱한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니까 편도치하고 척추하고 막 움직이면서 회로가 돌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좋다면 가지고 싫다면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취하거나 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내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막아내고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갖고 오고 뭐 이런 남들도 그럴 거니까 이제 마음속에서나 실제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불교 쪽에서는 바로 이것 분별하지 말아라. 옳다 그러다 좋다 안 좋다 취하고 버리는 그런 것들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전쟁으로 간다. 즉 마음이 괴로움으로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인 오류의 핵심은 실상을 못 보는 거고, 실상을 못 보는 것이 적용되면 우리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도하고 분석하는 모든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 오류가 생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불교적인 진리로 그 인지 오류를 이야기하자면 결국 모든 것은 사라진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 누구 표현으로는 아무도 살아서 지구를 떠날 수는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모든 것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소멸의 진리를 우리가 몰라서 영원히 살 것 같은 또는 생과 사가 있는데 생과 멸이 있는데 생의 측면만 보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과 집착 이것이 괴로움의 핵심이고 그것이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 성취된 상태를 멸진정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든 정신이든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조건이 달라지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찰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괴로움을 날려버리는 지혜의 불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꾸로 된 생각이 지혜의 통찰로 해서 극복해야 될 생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다라고 믿는 것에 사실은 가짜가 많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세계관이고 형이상학이고 하나의 말빨이고 사유의 구조물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굳게 믿는 것의 허망함을 좀 통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이제 구속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잘못된 거꾸로 된 생각 중에 하나는 그 아까 이야기한 괴로움과 안락함에 대한 전도 몽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존하면 좋은 것이고 나의 보존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싫은 것이고 그건 본능인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혹은 당연한 일 같은데 문제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궁극적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있고 그리고 나는 영원한 뭔가 존재이거나 존재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 다 인지적으로는 오류고 심리적으로도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나라고 불리우는 것은 몸과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 일시적인 결합이다. 물론 그 일시적인 결합이 한 100년 갑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내가 세상의 모든 질문을 짊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또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서라도 모든 것은 나를 통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괴로움도 내 거고, 성취도 내 거고, 괴로움을 극복해낸 서사도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식. 이거를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혜의 통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심리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는 이제 마음이 자꾸 이제 뭐 산란하고 복잡하고 들뜨고 그죠? 집중이 안 되고 뭐 잡생각이 나고 이런 거잖아요. 마음이 항상 산란하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걸 모르는데 명상하다 한 5분만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이제 머릿속이 꽃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런 생각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그렇게 될 것 같아. 또는 아까 플래시 포워드 막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럼 이제 뭐 숨이 가빠오고 막 혈당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그 기초,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이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게 이제 그 핵심인데, 우리가 왜 괴로우냐, 왜 우리가 자유를 못 느끼냐, 우리는 스스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묶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대,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누구나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프레임의 노예다라고 하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프레임에 갇힌 사람은 그 프레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프레임이 기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 에너지를 거기다 씁니다.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데 자기 에너지를 씁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존재해도 된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씁니다. 즉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고 비교해서 우위를 점하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쓴다는 것이죠. 물론 그걸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개발 책에 나오는 내용은 또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대에 부응하고 비교에 우위를 점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가,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는 것은 또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자기의 상품성을 어필해야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딱 잡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생존의 조건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빠져나간 에너지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누구의 삶을 산 것인가 헷갈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붓다는 인간의 괴로움을 마음에 찾았고 그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작용하는데, 하나는 물질과 생리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인지적인 오류가 있고 심리적인 결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쁜 소식은 자업자득이고 좋은 소식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의 동절의 양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괴로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다의 메시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업자득 괴로움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불교적 해석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